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개청 이후 첫 취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면접 위주의 박람회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취업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매달 정기 취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국가 유일 지정 처리장인 군산 공공폐기물 처리장으로 전국 폐기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4차례 연장 계약을 통해 24년 동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폐쇄가 공론화된 적이 없습니다.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은 현 조장희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군산은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오는 22일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경쟁 구도가 드러났는데요. 익산은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군산은 2명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오는 22일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2기 군산 체육회장 선거가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기호 1번 정강훈 후보는 1963년생으로 신화토건 대표이사와 군산시 산악연맹회장, 군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윤인식 후보는 1962년생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으며 군산 도시가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22일 오전까지 이뤄집니다.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어깨띠 착용과 전화, 문자 메시지,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합니다. 군산시 체육회는 41개 정회원 종목 단체 중 38개 단체 대의원 309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을 통해 최종 184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인들이 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종목 단체별로 지금 5명씩 추첨한 것으로. 후보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소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 1시간 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이어 개표 작업이 이뤄집니다. 22일 날 소감 발표를 지금 2시부터 이제 후보님들이 한 10분 정도 소감 발표 끝나고 지금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이런 가운데 군산에서는 선거인 명단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일부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군산과 달리 익산은 현 회장의 단독 출마로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을 포함해 진안과 무주, 임실, 순창군 등 5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입니다. 조장희 회장은 민선 2기 공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상권 활성화, 체육기금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선 1기 체육회장 임기는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3년이었지만 민선 2기부터는 임기 4년이 됩니다. 민선 2기 체육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 어떤 후보가 최종 선택을 받게 될지 오는 22일이면 판가름 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줄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5개 사업 등 도내 15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산업단지 임대용지와 연결도로 건설,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글로벌 푸드허브,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또 익산과 부여를 잇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건설과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산항에 해외 직접 구매 상품을 통관 처리할 특송 화물 통관장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군산항 특송 화물 통관장 설치에 필요한 예산 18억 원의 반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내년 4월까지 특송 화물 통관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5일에 실시되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산시의원 나선거구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예정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민주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입지자로는 현재 6명이 경합하고 있으며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오는 23일부터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합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34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국가지정처리장이 군산에 있는 탓에 문제의 폐기물들이 군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운영사와 4차례 연장 계획을 통해 24년 동안 가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주민지원협의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는 한 번도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소룡동의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 폐기물을 태운 연기가 굴뚝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발암물질이 섞여 있을지 모를 연기는 굴뚝뿐 아니라 건물을 뒤덮고 도심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1년 전 소각장 보수공사 직전에 한 시민이 드론을 띄워 찍은 영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지정처리장인 이곳에서는 비산재와 폐석면은 땅에 묻고 지정 폐기물 등은 태우고 있습니다. 3년 전 전국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 750톤도 처리하겠다고 옮겨놨다가 뒤늦게 반출되고 최근에는 아둔 침대 560톤을 태우겠다며 실험까지 마쳐 군산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환경부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사실은 위탁사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시민들이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사실 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군산으로밖에 올 수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립장으로 시작해 소각장이 추가되고 더 많은 폐기물을 받으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운영사를 바꾸기 전까지 98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한솔 EM리의 운영을 맡겨 5년 단위로 4차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지원협의회가 암묵적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더 항의도 하고 주민지협의체에서 이렇게 시에한테 해둘라 좀 이렇게 막아둘라 했었는데 이거 거꾸로 돼버린 거죠. 주민들은 저거 협상을 했다는 거죠. 환경부로부터 해마다 6천만 원가량을 지원받던 주민지원협의회는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지원금도 1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협의회를 지원하는 재단법인까지 설립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국의 지정 폐기물이 뭉텅이로 반입되고 있는 공공처리장. 시민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부 소유라 당연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의 산불 진화를 위한 초대형 헬기 한 대가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13일 취향식을 열고 익산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모두 7대의 헬기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헬기는 미국 에릭슨사가 개발한 S-64E 헬기로 8,000리터의 진화용수를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입니다. 도의회가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오늘 제396회 정례회에서 개항 123주년을 맞은 군산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군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2,149만 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 15억 8,283만 톤의 1.3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에는 심각한 토사 매물이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이뤄집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일반고등학교 93곳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6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배정 추첨은 1월 13일에 이뤄지며 배정은 수험번호 순서대로 추첨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내년 1월 2일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도내 신혼부부 수가 1년 동안 2,345쌍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도내 신혼부부 수는 31,158쌍으로 1년 전보다 7%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혼인 건수를 보면 군산이 5,051쌍, 익산이 4,303쌍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4,926만 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이 첫 취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면접 위주의 박람회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취업 준비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익산시는 내년부터 매달 정기 취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정식으로 문을 연 청년시청. 13일 개청 이후 첫 행사로 청년 취업 잡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 60여 명과 하림, LG화학, 삼양식품 등 대기업 3곳,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공공기관 3곳이 참여했습니다. 잡 콘서트는 대형 채용 정보판과 부스별 면접 등 기존 취업 박람회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실무자와 청년 구직자의 격식 없는 대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청년들은 기업에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실무자가 답변하는 방식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지금 뭐 취업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기업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좀 더 상세하게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익산시는 행사 개최 한 달 전부터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취업 예정자를 모집해 SNS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구직자들은 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교류하고 행사 당일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상담을 통해 채용 과정을 설명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청년시청의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투어도 함께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취업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내년부터 매달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정보, 취업 정보라든지 구직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과 이런 상담도 하시고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채용에 목마른 기업들과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시청이 이들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6,852명으로 집계돼 3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9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6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55명을 비롯해 익산 341명, 군산 31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1.03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도내 학교의 18.7%가 학교 현장에 성면이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따르면 도내 유초, 중고, 특수학교 1,271곳 가운데 238곳에 성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방학 기간 성면 철거 예정인 53개 학교를 제외하고도 185곳은 성면이 남아있게 됩니다. 성면은 지난 2015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교육당국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성면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군산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40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군산의료원을 포함한 18곳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등 5개의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군산의료원은 합리적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소방본부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A 소방정이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도내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맥주병을 던져 훈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갑질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원 지역 천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남원시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 비율은 58.1%, 미취업자 비율은 41.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취업 기간은 6개월 미만이 20.5%,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23.5%, 2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전체의 33.5%에 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농촌 유학에 참여할 도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지역과 농촌을 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농촌 유학 학생들은 1년간 22개 농산어촌 협력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시골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농촌 유학 유형은 가족 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서울 지역 학생 27명이 농촌 유학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26만 명 성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27만 4,997명이었던 군산 인구는 올해 11월 말 기준 26만 2,63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2,5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25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2017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5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미륵사지에 이어 2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왕궁리 유적은 올해 12만여 명이 찾은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입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대학생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정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자는 군산에 주소지를 준 대학생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화학사고 대비체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 환경부의 제1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의 민관산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와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가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지도 제작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일동의 백두산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나온일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곳곳에서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돕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 후원을 하는 여행사 산수여행사를 착한 가게 19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2도, 최고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